이나 응,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응, 어떻게 뜨끈뜨끈해? 어때? 그래. 뜨끈뜨끈해? 응. 루비옹 마을에서 생긴 일. 나는 축구가 정말 좋아. 나도. 내가 사는 곳. 안녕, 내 이름은 티모시야. 친구들은 그냥 팀이라고 부르지. 나는 프랑스의 작고 조용한 마을 루비옹에서 줄곧 살았어. 아주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친구들과 쭉 함께 자랐지. 우리 마을은 인심 좋기로 유명해서 이웃끼리 아주 친해. 우리 아빠는 일요일마다 이웃들과 정원에 모여 앉아 사과 주스 나눠 마시는 걸 좋아해. 우리 집에는 이카라는 고양이가 살아. 내 다리를 쭉 뻗고 한껏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 아주 사랑스러운 녀석이지. 참, 내 단짝 파비앙도 소개할게. 파비앙은 말라깽이의 얼굴은 주근깨 투성이고 시돈이라는 귀여운 여동생이 하나 있어. 파비앙네 집은 우리 집에서 두 골목 지나면 있는데 우리 집보다 훨씬 크고 마당에는 멋진 수영장까지 있어. 난 물놀이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 수영복을 챙겨서 파비앙네 집으로 달려가. 내가 사는 지역은 엄청 더운 곳이야. 특히 여름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시든 잎처럼 축축 늘어져 있지. 너무 더워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 올여름은 유난히 더워. 정원에 있는 해바라기 밭에 흙이 바싹 말라서 쩍쩍 갈라졌을 정도야. 이렇게 특별한 일 없이 하루하루가 따분하게 흘러가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동네에 낯선 자동차 한 대가 나타났어. 옆에 있던 파비앙이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 팀, 봤어? 저 빨간색 자동차 말하는 거야? 파비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으로는 계속 자동차를 쫓았어. 그런데 말이야, 그 자동차가 점점 속도를 늦추더니 우리 집 맞은편에 멈춰서는 거야. 곧이어 차에서 아저씨와 아주머니, 그리고 내 또래 남자아이가 한 명 내렸어. 세 사람은 자동차 트렁크에서 짐 꾸러미를 꺼내더니 환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 그 모습을 본 파비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 여기로 이사 온 건가? 함께 하고 싶어. 심심한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신나는 일이 있어. 그게 뭐냐고? 바로 해가 지면 축구장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거야. 나와 파비앙은 동네 아이들과 축구팀을 만들어서 여름 방학 내내 축구 연습을 했어. 방학이 끝나면 옆 동네 아이들과 시합하기로 했거든. 우리는 이번 시합에서 꼭 이겨야 해. 이건 우리 동네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며칠 전 일이야. 그날도 축구 연습을 하기로 해서 다들 모였지. 준비 운동을 하던 마리우가 먼 곳을 보며 중얼댔어. 쟤는 누구지? 고개를 돌리자 누군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 키는 나보다 조금 더 컸는데 나는 걔가 누군지 금세 알아봤지. 쟤, 우리 앞집에 새로 이사 온 친구야. 그 아이는 축구장 주변에 둘러친 울타리 앞에 멈춰 섰어. 그러고는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 얘들아 안녕? 난 에디라고 해. 나도 여기서 너희랑 같이 축구하면 안 될까? 파비앙은 허리에 손을 올리며 대꾸했어. 안 돼! 우리는 재미로 축구를 하는 애들이 아니야. 진짜 축구팀이라고. 잠깐 놀러 온 애가 낄 자리가 아니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런데 웬걸. 그 아이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싹싹하게 웃으며 말했어. 잘 됐네. 나도 마침 제대로 축구하는 애들을 찾고 있었거든. 그리고 난 잠깐 놀러 온 게 아니라 앞으로 여기서 쭉 살 거야. 우리는 말없이 서로 힐끔거리며 눈치만 살폈어. 파비앙이 앞으로 성큼 나서며 힘주어 말했어. 안 됐지만 지금 우리 팀엔 자리가 없어. 아, 그래? 에디는 실망한 듯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발길을 돌렸지. 파비앙이 우리를 휘 둘러보고는 말했어. 실력도 없는 애를 끼워줄 수는 없잖아. 나는 솔직히 조금 아쉬웠어. 그 아이의 튼튼한 종아리를 보면 공도 잘 차고 제법 잘 뛸 것 같았거든. 어쨌든 우리는 다시 축구 연습을 시작했어. 공이 자기 쪽으로 오는 걸 본 파비앙이 재빨리 달려갔어. 하지만 달리기가 더 빠른 마리우가 잽싸게 공을 가로챘지. 파비앙은 마리우를 따라잡으려 했지만 바람처럼 빠른 마리우를 잡지 못하고 가쁜 숨만 씩씩 몰아쉬었어. 다음날 아침, 집 앞 계단에 앉아있을 때였어. 에디가 골목을 지나다가 나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 안녕? 안녕. 난 순간 어쩔 줄 몰라 멋쩍게 웃었어. 그런데 에디가 지나가자마자 어디서 왔는지 파비앙이 불쑥 나타나지 뭐야. 방금 걔랑 무슨 이야기 했냐? 응? 그냥 인사만 했는데? 너 설마 걔한테 같이 축구하자고 한 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근데 난 에디가 우리 팀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 걔가 우리 팀에 못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 내 말에 파비앙의 목을 빳빳이 세우고 대꾸했어. 말했잖아. 실력 없는 애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팽 돌아서서 집으로 가버렸어. 난 사실 에디가 우리 팀에 들어오는 걸 파비앙이 왜 저렇게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 나는 씩씩거리며 가는 파비앙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 풀벌레와 매미 소리가 귓가에 쉴 새 없이 맴돌았지. 파비앙이 떠난 자리에 한참 서 있던 나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어. 거실에서 선반을 만들고 있던 아빠가 나를 돌아보며 뜻밖이라는 듯이 물었어. 오늘은 왜 파비앙이랑 같이 안 왔어? 나는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우며 대답했어. 슈, 몰라요. 걔 아무래도 삐진 것 같아요. 삐졌다고? 왜? 나는 아빠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몽땅 털어놨어. 그러자 아빠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내 옆으로 오더니 질문 폭탄을 퍼부었어. 왜 파비앙은 팀에 새로운 새 친구가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거야?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문제를 파비앙 혼자 결정하는 게 옳은 걸까? 결국 난 아빠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어. 그때 누군가가 거실 창문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집 고양이 보셨나요? 창문으로 고개를 들이민 사람은 바로 앞집에 이사온 에디 아빠였어. 안녕하세요. 고양이 못 봤는데요. 아빠의 대답에 앞집 아저씨는 조금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갔어. 그날 저녁 반찬은 아빠가 만든 오리 구이였어. 저녁을 먹기 전 아빠는 이카 밥그릇에 고양이 사료를 듬뿍 쏟아부었어. 평소 같으면 사료봉지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이카가 귀신같이 알고 쪼르르 달려왔을 거야. 아빠 종아리에 몸을 비비면서 아양을 마구 떨었겠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나 할까? 난 말이야, 적어도 식사를 차릴 때 거들기라도 하는데 이카는 정말 하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 정말 운 좋은 녀석이라니까. 그런데 그날은 아무리 기다려도 이카가 나타나지 않았어.
기다리다 지친 아빠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는 고양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냐옹, 냐옹, 냐옹. 그래도 이카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자 아빠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 아무래도 새로 이사 온 앞집 고양이랑 놀고 있나 본데? 새 친구가 생겨서 신났군. 다음 날, 나는 아이들을 만나서 지난밤에 생각한 것들에 대해 털어놨어. 어제 왔던 에디 말이야. 다리가 무지 튼튼해 보이던데? 축구를 꽤 잘할 것 같았어. 아이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 게다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친구도 없을 텐데 혼자 놀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 내 말에 아이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어. 그런데 단 한 사람, 파비앙은 생각이 다른 듯했어. 파비앙은 입을 삐죽거리며 볼멘 소리를 했어. 걔가 어떤 아이인지도 잘 모르면서 걔 때문에 우리 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나는 파비앙 말에 조금 짜증이 났어. 하지만 입술을 질끈 깨물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놀랍게도 파비앙의 말은 현실이 됐어. 진짜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났거든. 이튿날 아침, 파비앙의 동생 시도니가 엉엉 울면서 우리 집으로 뛰어 들어왔어. 오빠, 오빠는 양이가. 시도니는 울먹이느라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우리 고양이? 이카가 왜? 뭔데? 시도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중얼거렸어. 오빠는 야옹이가 물에 떠 있어. 우리 집 수영장 물에. 나는 너무 놀라서 허둥지둥 파비앙네 집으로 달려갔어. 파비앙네 집에 도착하자 퉁퉁 부른 채 물 위에 떠 있는 고양이가 눈에 들어왔어. 너무나 끔찍한 모습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어. 시도니는 옆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 조금 뒤, 동생이 울음소리를 듣고 파비앙이 집 밖으로 뛰어나왔어. 파비앙은 여전히 내게 화가 나 있었는지 나를 보자 얼굴을 잔뜩 찌푸렸지. 고개를 돌리던 파비앙은 수영장 안을 보고는 움찔하며 뒷걸음질했어. 시도니가 훌쩍거리며 파비앙에게 말했어. 저건 팀 오빠네 고양이야. 뭐? 그럴 리 없어. 다 다른 집 고양이일 거야. 파비앙은 충격을 받은 듯 말까지 더듬었어. 아니야, 털 색깔을 봐. 파비앙은 물에 떠 있는 고양이를 자세히 살피더니 고개를 잘래잘래 저었어. 그러고는 버럭 소리쳤어. 아니야, 저게 이카일 리 없어. 이카는 물을 엄청 싫어하잖아. 수영장 근처에서는 얼씬도 하지 않는다고. 파비앙 말은 사실이야. 이카는 우리가 수영장에서 놀 때 절대 가까이 오는 법이 없어. 털이 물에 젖는 걸 몹시 싫어하거든. 그때 시도니가 뜻밖의 말을 했어. 그럼 누군가가 야옹이를 수영장에 빠뜨린 건가? 시도니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솔직히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크게 소리쳤지. 말도 안 돼. 누가 그런 짓을 해?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야옹이를 물에 빠뜨린 걸 수도 있잖아. 시도니는 귀까지 빨개진 얼굴로 말했어. 그때까지 아무 말 없던 파비앙이 갑자기 손뼉을 짝 치며 말했어. 그래, 어쩌면 새로 이사 온 녀석 짓인지도 몰라. 축구팀에 들어오지 못해서 앙심을 품고.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파비앙은 시뻘개진 얼굴로 말했어. 생각해봐. 그 녀석 말고 우리 동네에 이런 짓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걔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
나는 에디가 그런 게 아닐 거라고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 에디가 너무 미웠어. 에디 때문에 마음속에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 나는 고양이를 볼수록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어. 이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빠는 나와 파비앙, 시도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당 한쪽 구석에 작은 구덩이를 팠어. 아빠가 구덩이 속에 이카를 묻고 흙을 덮는 동안 파비앙은 슬프게 엉엉 울어댔어. 나는 파비앙이 항상 겉으로는 센 척해도 속마음은 여리고 착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빠는 파비앙의 어깨를 토닥이고는 우리에게 양초를 나눠주었어. 무덤에 양초를 밝히고 죽은 이카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자면서 말이야. 아빠는 직접 지은 노랫말을 꺼내 우리 앞에 내밀었어. 착한 고양이 이카, 차디찬 달빛 아래, 홀로 영원히 잠들었네. 아빠는 노랫말에 어울리는 우쿨렐레 연주도 했어. 무덤 앞에선 우리는 잔잔하게 울리는 우쿨렐레 반주에 맞춰 이카를 위해 노래를 불렀어.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덤 가운데에 호박씨를 심었지. 가을이 되면 이 무덤 위에 예쁜 호박꽃이 필 거야. 그 꽃을 보며 이카를 기억하자. 아빠는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 그날 오후 우리 집 앞을 지나가던 에디가 나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 안녕. 하지만 난 입을 꾹 다문 채 모른 척 지나쳤어. 이카의 죽음이 어쩌면 에디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 에디는 상처를 받았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돌아섰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에디의 기분 따위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 걔 때문에 나와 아빠는 마음속에 훨씬 더 아픈 상처를 입었으니까 말이야. 기적. 그로부터 며칠 뒤. 태양은 여전히 뜨거운 불덩이를 내뿜고 있었고 다시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어.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아갔어. 나랑 파비앙은 다시 친한 친구 사이로 돌아갔지. 아빠도 평소보다 더 바쁘게 일하면서 나와 함께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산책도 다녔어.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 이카를 떠나보내고 며칠 뒤, 나는 다시 축구장에 나갔어. 그런데 그동안 친구들이 나를 위해 작은 행사를 준비했던 모양이야. 그날 친구들은 운동장에 둥글게 모여서서 하늘나라로 떠난 이카를 위해 기도해 주었어.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이카를 잃을 슬픔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지. 기도가 끝난 뒤 우리는 다 함께 붉은 노을이 드리워진 하늘을 바라봤어.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어떤 기운이 흘러 하나의 팀으로 단단히 뭉쳐진 기분이 들었어. 내 옆에 선 파비앙이 계속 코를 훌쩍거렸어. 또다시 엉엉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지. 역시 파비앙은 마음이 여리고 착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바로 그때였어. 그림자 하나가 울타리를 넘어 축구장 안으로 쓱 들어왔어. 사람이 아닌 자그마한 동물 같았는데 나는 그림자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고개를 쭉 내밀었어. 그때 야옹 하는 소리가 들렸어. 아, 고양이잖아. 그 고양이는 우리 앞으로 다가와 나를 빤히 올려다봤어. 그러고는 한쪽 앞발을 혀로 핥더니 얼굴을 쓱쓱 문지르지 뭐야. 그 다음엔 내 다리를 쭉 뻗어 시원하게 기지개를 켜고 꼬리를 살랑대며 우리 앞을 지나쳐갔지. 그 모습을 본 파비앙이 기절할 듯 소리를 꽥 질렀어. 놀라긴 나도 마찬가지였지. 뭐? 위카! 나는 우리 집 쪽으로 걸어가는 고양이의 뒷모습만 우두커니 바라봤어. 다른 아이들도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지. 그 고양이는
틀림없는 이카였어. 갑자기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내 등을 두드리며 소리 지르고 야단 법석이었어. 나는 너무 기뻐서 곧장 집으로 달려갔지. 아빠에게 이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하고 싶었거든.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 그럼 지난번에 땅에 묻은 고양이는 대체 누구지? 파비앙이 미워요. 며칠 동안 집을 떠나 있던 이카는 사료를 보자마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 아빠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큼지막한 손으로 이카 등을 마구 쓰다듬었어. 어이구, 이 녀석아, 살아 돌아왔구나. 이카는 기분이 좋은지 가르랑거렸지. 그날 저녁,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얼굴을 괴고는 생각에 잠겼어. 어떻게 된 거지? 그래, 맞아. 며칠 전에 앞집 아저씨가 자기네 고양이를 봤느냐고 물었었잖아. 그렇다면 혹시 우리 집 정원에 묻힌 게 그 집 고양이 아닐까? 그 순간 나는 무릎을 탁 쳤어. 앞집 고양이가 틀림없어! 하지만 그 집 고양이가 맞는다면 에디가 자기 고양이를 일부러 물속에 빠뜨릴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날 밤 파비앙네 수영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왜 우리는 아무 근거도 없으면서 에디가 범인이라고 생각했을까? 수많은 질문이 내 머릿속을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어. 줄곧 이카만 보고 있던 아빠가 내게 눈길을 돌렸어. 팀, 뭐하니? 생각 중이에요. 생각? 허참, 기특하구나. 아, 머리 아파. 결국 나는 풀리지 않은 답을 찾으러 파비앙네 집으로 향했어. 파비앙은 수영장에서 시도니와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어. 시도니는 깍깍 소리를 지르며 파비앙 뒤를 쫓아다녔지. 파비앙은 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 어? 수영하러 왔어? 파비앙,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나는 파비앙을 조용한 골목으로 데려갔어. 내 얼굴이 조금 심각해 보였는지 파비앙은 허리에 수건을 두른 채 묵묵히 내 뒤를 따라왔지. 나는 돌담 그늘 아래 멈춰 서서 이렇게 말했어. 너희 집 수영장에서 발견된 고양이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 앞집 고양이 같아. 뭐라고? 틀림없어. 그럼 에디가 고양이를 해친 게 아니었어? 그렇지. 에디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지? 그건 나도 몰라. 그런데 생각에 빠진 듯 서 있던 파비앙이 갑자기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말했어. 설마 고양이가 내 축구공에 맞은 건 아니겠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 네가 에디를 우리 팀에 끼워주자고 했던 날 나는 엄청 화가 났어. 그래서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홧김에 공을 찾는데 그때 공에 뭔가가 맞았는지 이상한 소리가 났거든. 파비앙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더듬 말을 이었어. 너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내 공에 맞은 게 어쩌면 그 고양이였나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너무 당황스러웠어. 뭐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파비앙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 난 몰랐다고. 내가 찬 공 때문에 고양이가 그렇게 될 줄은. 그날 밤 파비앙은 축구공을 찬 직후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안개가 잔뜩 낀 날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거야. 파비앙은 하는 수 없이 그냥 집으로 들어갔고 불행히도 파비앙이 찬 공에 맞은 앞집 고양이는
가르랑 소리를 내며 비틀거리다가 그만 수영장에 빠지고 만 거지. 파비앙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어. 으, 으, 그때 공을 차지 말았어야 했는데. 파비앙 너? 나는 파비앙을 한참 동안 노려봤어. 진작 알았더라면 에디를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의 행동이 후회되면서 파비앙이 참 나쁜 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현관문을 부서질 듯 쾅 닫았어. 망치질을 하고 있던 아빠가 깜짝 놀라 물었어. 팀, 너 왜 그래? 파비앙이 너무 미워요. 나는 방으로 뛰어들어가며 외쳤어. 속마음. 다음 날 오후, 파비앙은 우리 집 식탁 앞에서 아빠와 마주 앉았어. 파비앙은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어. 코끝에 콧물방울이 동그랗게 맺히다 소리 없이 터지곤 했지. 아빠는 파비앙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어. 살다 보면 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지. 그날 밤, 왜 그렇게 화가 났던 거니, 파비앙? 뭔가 두려워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슬퍼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지. 슬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흠, 가끔은 어리석어서 화를 낼 때도 있어. 그 말에 파비앙이 퍼뜩 고개를 들었어. 아빠는 파비앙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 하지만 아저씨가 보기에 너는 어리석은 아이가 아니야. 그런데 어쩌다 고양이가 공에 맞은 거야? 그날 집에 들어서면서 홧김에 공을 찼어요. 고양이가 거기에 있을 줄은 몰랐어요. 진짜예요. 아빠는 잠자코 파비앙을 보다가 다시 물었어. 그날 왜 그렇게 화가 났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파비앙의 두 눈에서 눈물이 후두두 쏟아졌어. 아빠는 파비앙에게 휴지를 건네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 아니, 넌 알고 있어. 잠시 머뭇거리던 파비앙이 마침내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 그, 그 녀석이 제 자리를 빼앗을 것 같았어요. 그 녀석? 누구 말이냐? 새로 이사 온 녀석 말이에요. 에디요. 걔가 저보다 축구를 잘하면 제가 팀에서 빠지게 될 게 뻔하잖아요. 하지만 전 축구가 좋단 말이에요. 에디에게 네 자리를 빼앗길까봐 화가 났던 거야? 파비앙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네, 모두 그 녀석이 팀에 들어오는 걸 찬성했어요. 제 생각을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요. 난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몰랐어. 파비앙의 말에 나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 마침내 아빠는 만족한 듯 됐다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러고는 파비앙과 내게 사과 주스를 따라 주었지. 내내 목이 탔던 우리는 단숨에 주스를 마셔버렸어. 파비앙은 아빠에게 고맙다는 짧은 인사를 건네고 현관문으로 향했어. 그때 아빠가 파비앙을 불러 세웠어. 이제 앞집에 가서 사라진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말씀드려야지. 파비앙은 겁먹은 눈으로 아빠를 바라봤어.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요. 그래도 말씀드려야 해. 정말 고양이가 거기 있는 줄 몰랐다고요. 그럼 저 혹시 경찰서에 가야 해요? 그건 걱정하지 마. 경찰서까지 갈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앞집에 가서 네 잘못을 말씀드리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그 순간 파비앙은 집이 떠나갈 듯 울음을 터뜨렸어.
친구가 우는 모습을 보니 나도 마음이 아팠어. 나는 파비앙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 내가 같이 가줄게. 고양이 장례식. 나와 파비앙은 앞집 문 앞에 도착했어. 하지만 도저히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어. 다행히 에딘의 엄마 아빠가 먼저 나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 잠시 망설이던 파비앙은 에디 부모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으며 용서를 빌었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에디 부모님은 한참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 우리의 사과를 받아준 거야. 이튿날 우리 집 앞 정원에 묻혀있던 고양이를 꺼내서 앞집의 자그마한 정원으로 자리를 옮겼어. 우리 아빠랑 나, 파비앙, 시도니, 그리고 에디와 에디 부모님까지 모두 7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지. 아빠는 지난번처럼 고양이를 위한 노랫말이 적힌 종이를 꺼냈어. 우리는 그 노래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에디를 위해서 처음 부르는 척 했어. 우리는 지난번처럼 우쿨렐레 연주에 맞추어 다 함께 노래를 불렀어. 그런 다음 한 사람씩 차례로 무더미에 촛불을 꽂았지. 그렇게 고양이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이카는 우리 곁에서 모든 걸 지켜봤어. 햇살 아래서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마침내 모든 의식이 끝나고 12시를 알리는 교회 종이 울렸어.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가자. 아빠의 말에 파비앙은 애들을 돌아보며 말했어. 에디, 고양이 일은 다시 한번 사과할게. 그리고 지난번에 네가 우리 팀에 들어오는 걸 반대했던 것도 정말 미안해. 네가 싫어서 그랬던 건 아니야. 파비앙은 쭈뼛거리며 한마디 덧붙였어요. 괜찮다면 오늘 저녁에 우리랑 축구하지 않을래? 파비앙의 말에 에디는 당황한 듯 머뭇거렸어. 그러다 곧 대답 대신 짧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 우리를 지켜보던 이카는 비로소 내 다리를 쭉 뻗어 시원하게 기지개를 켜고는 야 울었어. 생각 술술 약. 팀과 파비앙, 에디는 이제 다 함께 즐겁게 축구를 하겠지요. 보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적고 에디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된 계기를 순서대로 정리해 볼까요? 보기, 더듬더듬, 뒤죽박죽, 부글부글, 허겁지겁. 1. 그런데 이카가 돌아왔어요. 며칠 동안 집을 떠나 있던 이카는 사료를 보자마자 허겁지겁 먹었어요. 2. 팀은 에디가 이카를 수영장에 빠뜨렸다고 생각하자 마음속의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3. 돌아온 이카를 보자 수많은 질문이 팀의 머릿속을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어요. 4. 파비앙은 자신이 찬 공에 에딘의 고양이가 맞은 것 같다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더듬더듬 말했어요. 팀과 파비앙은 에디가 고양이를 수영장에 빠뜨렸다고 오해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오해해서 미안했던 적이 있나요?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에디, 네가 우리 집 고양이를 수영장에 빠뜨린 줄 알았어. 오해해서 미안해. 네가 우리 팀에 들어오는 걸 반대했던 것도 정말 미안해.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나요? 혹시 아직 사과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사과의 말을 적어볼까요? 어휘술술 약. 루비옹 마을에서 생긴 일에 나온 문장이에요. 밑줄 친 낱말을 넣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1. 특별한 일 없이 하루하루가 따분하게 흘러가고 있었어. 따분하다. 재미없고 지루하고 답답하다는 뜻이에요. 예시.
영화가 너무 따분해서 하품이 나왔어요. 2. 파비앙은 시뻘게 진 얼굴로 말했어. 시뻘겋다. 어둡고 짙은 붉은색을 뻘겋다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진한 빨간색을 시뻘겋다라고 해요. 예시. 노을진 하늘이 시뻘겋게 물들었어요. 3. 나는 파비앙이 항상 겉으로는 센 척해도 속마음은 여리고 착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어. 여리다. 강하지 않고 연약하고 약하다는 뜻이에요. 예시. 내 동생은 마음이 여려서 눈물이 많아요. 파비앙은 에디가 축구팀에 들어오면 자기 자리를 빼앗길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이런 파비앙의 생각을 나타내는 속담과 사자성어를 알아볼까요? 속담.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보기. 공, 구슬, 돌, 바위.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새로운 사람이 본래 있던 사람을 내쫓거나 못살게 굴 때 쓰는 말이에요. 파비앙은 새로 이사온 에디가 자기보다 축구를 잘하면 자기가 축구팀에서 빠지게 될 게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야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까봐 화가 나고 에디가 싫었던 거죠. 하지만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을 파비앙도 곧 깨닫게 되지요. 사자성어. 아래 초성을 보고 설명에 맞는 사자성어를 적어보세요. 막무가내.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 없을막, 없을무, 오를가, 어찌네. 도무지 어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 고집을 부려서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막무가내라고 해요. 파비앙은 팀이 에디와 함께 축구를 하고 싶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싫어했죠. 그래도 파비앙이 잘못을 깨닫고 에디에게 사과해서 참 다행이에요. 에디, 루비옹 마을 축구팀이 된 걸 환영해. 이제 우리랑 함께 놀자.